논어 29번째 시간 2인편의 16장에서 18장까지 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자왈, 군자는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리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리에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밝다라는 건 잘한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은 이제에 밝어, 뭐 그 사람 스포츠에 밝어 할 때 그런 의미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군자와 소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군자와 소인을 지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에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 거위자, 조정에 이제 지위가 있는 사람. 소인은 이제 보통 평민들 농업에 짓는 산업,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대부는 밝게 인의를 추구하면서 항상 백성을 교화 못할까 걱정한다. 이런 뉘앙스고, 소인은 밝게 재산이죠. 재리를 이제 추구하면서 항상 궁핍할까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거기를 잘 알려고 하고 잘 알아야 한다.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군자 소인을 유덕자, 덕이 있는 사람, 덕이 없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약간 의미가 달라지죠. 의를 잘 알면 이제 군자가 되고, 의보다는 이에 방점을 두고 이를 더 하게 되면 이제 소인배가 된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 자체보다 그 밑에 깔려있는 전제가 좀 흥미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관대작이라고 하더라도 니에 밝으면 소인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보통 평민이라도 의에 신경을 쓰면 군자가 될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뒤에 의미는 유덕자, 무덕자 같은 경우는 되게 폭발력이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그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말이 재밌게 되는 겁니다. 이 유를 보통 잘한다 할 때 깨달을 효자로 이제 보통 해석을 많이 하는데, 요 효자를 봐서를 잘한다는 걸로 보지만 이걸 약간 연장시켜서 다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군자는 시비를 반드시 분별해야만 하며, 소인은 이해관계를 반드시 잘 따져봐야 한다. 반드시 잘 따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이때와 군자의 소인은 역시 앞에와 마찬가지로 유덕자, 무덕자로 보는 거죠. 이게 도덕적 뉘앙스가 들어가면 의외의 폭발력을 한다는 게 바로 이거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장입니다. 자왈, 견현사재언하며 견불현이 내 자성냐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현자를 보면 나단해질까를 생각하고, 등자를 보는 거죠. 같아지기를 생각하고, 현자가 아닌 사람을 보면 안으로 자신을 반성한다.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얘기죠. 그 뒤에 보면 그 3인행에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거기엔 내 스승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못난 사람 보면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훌륭한 사람 보면 저렇게 돼야지. 이거랑 똑같은 뉘앙스의 말이죠. 그래서 이 뒤에 거하고 서로 호응 관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 순자에 보면 순자의 수신편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착한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을 다잡아서 그 착한 면을 배워서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불선한 사람을 보면 슬퍼하면서 반드시 스스로 내 안을 반성한다. 이런 얘기가, 이거의 정확한 패러프레이징이죠. 바꿔쓰기. 군자에 대한 그 태도를 갖추라고 얘기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장입니다. 자왈, 사부모호대 기간이니 견지불종하고 우경불위하며 노이불원이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섬길 때 이 기자, 은미하게, 한문 공부하는 사람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해요. 은미하게 간해야 하니 그 뜻이 따르지 않음을
보고도 또 공경하여 어기지 않아야 하며 수고롭더라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들으신 분들은 해석이 진짜 이상하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해놓고도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문제가 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이 구절에 해석이. 이게 이제 자식이 부모한테 간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간하는 거. 이 간하는 기본적으로 그냥 간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막으려고 그런 게 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 부모님께서 wrongdoing,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시려고 지금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니까 이제 간언을 하는 거죠. 그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 이 기자는 이제 미자, 은미하게 이렇게. 은미하게가 뭐냐? 일단 말을 하기, 말기운을 낮춰야 돼. 아버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말기운을 낮추고. 그리고 이제 낯빛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얼굴 찡그리거나 우락부락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그래서 전체 기운, 성난 기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온화한 기운을 낮추고 낯빛도 편안히 하고 목소리도 부드럽게. 톤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자세입니다. 어쨌든 아버님께서 지금 나쁜 짓, 평소에 한 게 아니라 나쁜 짓 하려고 막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견지부정은 통설은 그런 거죠. 지자의 주어를 부모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간을 이제 상황이 내가 간을 한 거예요. 간을 했는데 부모님의 뜻이 네 말 안 따러 라는 거를 보고 나서도 그래서 또가 되는 거죠. 보고 나서도 부모님이 내가 네 말을 안 따르라고 하는 거를 자식으로서 알고서도 또 자식은 공경하면서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견자를 현으로 해석하는 거죠. 아버님한테 간언을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노 했어요. 그러면 이건 내 뜻이 되는 거야. 내 뜻. 내 뜻은 아버님의 의사를 따를 수 없음을 정확히 드러내는 겁니다. 아버님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라는 뜻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또 공경할 태도를 잃으면 안 됩니다. 공경하고 이 아버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 불의에도 또 해석이 공경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긋나는 건 첫째 부모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 뜻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 그 현자하고 호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간언에다 안 들으시면 내 뜻은 아버님의 뜻을 쫓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또 공경은 하되 내 뜻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고집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노이 불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노자. 그렇게 되면 부모님의 액션이 나오겠죠.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린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때리니까 얼마나 수고로우니까 때리는 거죠. 그럼 맞고도 원망하면 안 돼요.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로자를 주체를 자기로 보는 거예요. 이런데도 부모님께서 계속 고집하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 속이. 애가 타도 원망하지 않는다. 아니면 자기가 얼마나 걱정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노자를 문자 그대로 수고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간에도 아버님이 따르지 않으셔요. 그러면은 또 간합니다. 그래 또 말씀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간언을 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근데 수고스럽더라도 그 수고스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이 부모님에게 원망을 하지 않는다. 이때 이 수고롭다는 건 괴롭다. 우리 노심초사한다 그러죠. 노심초사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거죠. 아까 부모님이 때린다고 얘기했는데 한문에 보면 부모님이 때려서 피가 흐르더라도 원망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나오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도가 높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그 얘기 공례에 보면 사람들 흔히 많이 하는 게 그런 게 있죠. 자식이 부모님을 섬길 때에 3번 간하라 그랬어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많지만
3번이기도 하고 여러 번이라는 얘기예요. 3번 간했는데도 부모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럼 자식은 어떡하냐? 호흡이 수지라 그래요. 호흡. 울부짖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니라 아버님 통곡하고 울면서 따라다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따라다니는 걸 두고 이제 주석가들의 의견이 엇갈리죠. 그냥 안 되니까 울면서 따라다니기만 해라 얘기도 있고, 그래도 울고 통곡을 하면 따라다니면서 계속 간언을 해라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이게 간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버님 그러시지 마세요 이런 거지만, 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 이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18장에서 21장까지는 효를 테마로 해서 4장 전체를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효에 대해서 앞에도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행동을 공자가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 효에 대한 그 행동이 4번째 마무리되면은 그때 효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마무리 지어서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9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